안녕하세요, 낙서생입니다. 오늘은 주변 사물 따라 그리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예재료 갖고 온 그림은 양념통일까요? 통들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두 번째 이 친구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의 그림을 미리 한번 그려봤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썼던 트레이싱 또는 라인 아트라고 하죠. 원본 사진에서 외곽선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작업을 가장 먼저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눈으로 보고 그린 거. 다음에 두 번째는 시메트리라는 그 대칭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 거고요. 역시 어떤 크기를 측정하지 않고 제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적당하게 크기를 예상했습니다. 세 번째는 트레이싱은 아니지만 도형의 기본적인 크기, 그다음에 머리와 목, 몸통의 어떤 균형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대충의 박스를 그려놓고 그거를 정리해서 작업을 한 결과물입니다. 이거를 안 보이게 하고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한번 하나씩 따라해 보죠. 먼저 그냥 눈으로 대충 보고 그리는 경우입니다. 눈으로 대충 보고 그려도 보통은 이렇게 중심선을 맞춰야 좌우 균형이 맞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먼저 간단한 중심선을 그립니다. 물론 중심선이 똑바를 필요는 없고 대충 이게 중심이다 라고 그리면서 인지할 수 있으면 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 네모난 그림으로 이 부분을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가는 목이 있고요. 그 밑으로 병의 몸통 부분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위가 조금 좁고 아래가 조금 넓은 것 같은데요. 실제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기에 그렇다는 거고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아래쪽에 조그만 받침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대충 형태를 잡아줍니다. 자, 여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요. 자, 이 부분 조금 둥글게 말려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보면 그냥 봤을 때 원형처럼 보이는데 실은 이 부분이 평면, 이 부분이 평면입니다. 아마 위에서 보면 이 병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대충 봤을 때는 한 삼각형 정도로 평면 부분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형태로 병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유추가 가능할 것 같고요. 병뚜껑인 이 나무 부분은 아마도 사각형에서 약간의 둥근 모서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모양일 것 같습니다. 뭐 이렇지 않아도 상관은 없고요. 자,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형태를 잡아줍니다. 굴림이 훨씬 많이 잡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목 부분이 있고요. 목 부분은 두 개의 뾰족이 나온 부분이죠. 제일 위에까지 하면 3개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자, 이거를 기준으로 반대편도 그려주고요. 어깨 부분이 굉장히 급격히 떨어지죠. 그래서 이 정도로 넓힙니다. 손을 미리 그어놨으니 아래쪽에 이 부분부터 좀 잡아보죠. 그리고 다리 받침 부분 있고요. 손을 올려서
목을 조금 더 정리하고, 자, 이 상태에서 지우개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지워보죠. 처음에는 형태를 파악하는 게 익숙하지 않을 때는 처음에 그려놓은 선들 때문에 그리신 도형이 제 모양인가 아닌가를 잘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확대를 줄여서 지워주죠. 사진을 보면 그림자가 떨어지면서 정확히 선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선은 편집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정리를 하고, 전반적으로 둥그런데 실제로 보면 둥글게 표시된 부분들이 거의 없죠. 거의 이렇게 수평으로 선들이 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부분도 그림을 그려줍니다. 다만 그림자가 떨어지는 부분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잡히고 있죠. 이 좀 평면 부분 약간 어둡고 이 테두리 부분이 가장 어두운 걸 볼 수 있고요. 목 아래쪽과 병 아래쪽이 약간의 그림자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대충 영역을 잡아주고요. 이거랑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만 많이 내려와서 둥글게 잡히죠.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갈 부분을 표시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조금 지워서 정리해 두겠습니다. 자, 눈으로 본 그림은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채색을 들어가면서 명암을 주면 조금 더 그럴싸할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보다 조금 더 쉬운데 시메트리 또는 대칭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래픽, 대부분의 드로잉 프로그램들이 갖고 있는 기능이고요. 크리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툴이 대칭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대칭 기능은 이렇게 대칭선을 기준으로 한쪽 면의 그림을 그리면 나머지 쪽도 동시에 생략이 돼서 원을 그릴 때 반만 그리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좌우가 완전히 동일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릴 때 기준선을 중심으로 완벽한 대칭이 만들어지니까 드로잉이 조금 편하겠죠. 자, 위치를 조금만 움직여 보겠습니다. 똑같이 머리, 목, 병, 몸통 부분을 그릴 건데요. 자, 실제로 보시면 반만 그려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균형이 좌우의 균형은 정확히 맞습니다. 조금 확대해 볼까요? 목 부분이고요. 어깨가 빠지는 부분, 자, 아래로 내려옵니다. 동시에 두 선이 그려지죠. 아래쪽에 곡선 부분, 다리 부분,
조금 진하게 아웃라인을 살려주고요. 자, 조금 더 확대해서 아까 했던 병 모가지에 요 톱니 모양을 그려보죠. 처음 그림에서는 제가 이 부분을 그렸을 때 여기라 약간 삐뚤어진 걸 보실 수 있었죠. 이게 지금 대칭으로 놓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맞게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편하죠. 그 다음에 머리 뚜껑을 조금만 더 정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병의 형태는 대가 완성을 했고요. 그림자 부분을 그려야 하니 대칭 기능은 끄겠습니다. 자, 아까랑 동일하게 그림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요. 중간 밝기를 갖고 있는 부분, 가장 어두운 부분, 보다 조금 밝은 부분, 이 두 개의 선이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 같죠? 이번 기회에 선택 툴을 한번 써볼까요? 자, 위치를 바꿔야 될 선을 대충 선택을 하고요. 단축키는 T로 이동 툴을 선택을 하고 살짝 왼쪽으로 옮겨줍니다. 됐네요. 자, 그리고 조금 틀어진 선들을 정리를 합니다. 필요 없는 선들을 잠깐 지워서 형태를 볼까요? 자, 보면 첫 번째 그리는 거에 비해서 두 번째 병은 좌우 대칭이 완벽하게 맞았죠. 맞을 수밖에 없는 기능을 썼고요. 첫 번째 그린 거는 좌우 대칭이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대충 중심에 놓고 보면 일단 중요한 게 여기 오차가 생겼죠. 아래쪽으로 가면 되게 심각합니다. 이렇게 맞췄는데 왼쪽은 많이 부족하죠. 아마 병 자체가 중심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휘게 그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충 눈으로 보면서 그리다 보니까 손으로 선을 그릴 때 정확히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약간 오른쪽으로 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두리와 경계를 보면 오른쪽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휘어있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병 아래쪽이 더 넓다고 생각하는 거에 너무 의식을 하다 보니까 선을 이렇게 내려보면서 오른쪽으로 인위적으로 빼준 것 같고요. 왼쪽 선은 이만큼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데 손의 형태상 수직으로 내려온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하지만 대칭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완벽히 대칭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병이나 잔, 아니면 좌우 대칭의 물건 또는 상하 대칭의 물건을 그리기 굉장히 수월하고요. 균형 있게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그릴 때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이싱은 아니지만 원본 그림의 각 부분별 영역을 미리 표시해 놓고 이거를 기준으로 조금 다듬어서 어떤 사물을 그리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요. 기존 거를 꺼놓고 한번 작업을 해보죠.
도구 중에 사각형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요. 보시면 선, 사각형, 원, 다각형 등의 도구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선택하고 있는 브러쉬, 툴의 형태를 그대로 갖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연필을 선택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연필의 두께를 유지를 하고요. 그때 선택한 색깔을 가지고 사각형이 그려지죠. 다만 브러쉬인 경우에는 필압을 인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친 면을 표현할 수 있지만 사각형을 쓰게 되면 강하게 눌렀을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진한 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두께와 색깔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되고요. 좀 얇은 두께를 갖고 있는 연필 하나 선택을 해볼까요? 컬러는 검은색, 크기는 한 5픽셀 정도로 해보죠. 자, 색깔을 약간 색으로 바꿔놓고요. 다시 사각형 도구로 선택을 하고 뚜껑, 목, 몸통 부분을 표시를 하고요. 목인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과 안쪽을 따로 나눠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을 맞추고요. 이렇게 되겠죠. 목은 밑에부터 내려오고 목의 바깥쪽 가장 넓은 부분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내려와도 상관없습니다. 표시하기 나름이니까요. 그 다음에 목의 안쪽을 표시를 해둡니다. 지금 그리는 사각형은 형태의 크고 작은 정도만 표시한 거기 때문에 대충 표시가 돼도 충분합니다. 다만 목의 안쪽은 이만큼 바깥쪽은 이만큼이라는 균형감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편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면 이렇게 미리 그림을 그려놓은 의미가 별로 없겠죠. 자, 오늘 몸통도 사각형으로 그려줍니다. 그러다 보니 오른쪽은 맞는데 왼쪽에 약간 공간이 생겼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작업 틀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표시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표시하면 되고요. 자, 아래 부분은 이 정도겠죠. 실제로 쭉 내려오는 부분이 사선이고 병과 만나는 부분은 이 정도예요. 이 윗부분은 사선으로 떨어지는 거죠. 사선이 떨어지는 부분은 가장 안쪽이 될 거고요. 이 사각형과 여기가 만나는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대가 했으면 이동 툴을 바꾸고요. 얘를 바깥으로 빼냅니다. 실제 사이즈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작게 보이게 되고요. 지워두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얘를 조금 키우죠. 크기를 키울 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크기를 조정을 하면 종횡의 비를 유지한 상태로 크기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찌부러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찌그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종횡비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를 기준선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림을 그려보죠. 실제 뚜껑의 곡선 부분도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을 표시하면 조금 더 정확히 그릴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정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여기는 대충 하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편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하나만 더 추가하죠.
하는 거 앞서 사각형을 그릴 때 레이어는 투명도를 조금 더 흐리게 만들어 볼까요? 자, 이제 밑에 있는 레이어의 사각형을 기준으로 실제 병을 그려보겠습니다. 바깥쪽 라인 약간 안까지 병머리가 들어오게 되죠. 이 정도까지 들어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들어오겠죠. 지금 대충 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를 해줄 겁니다. 안쪽은 여기고요, 바깥쪽은 여기죠.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은 총 3부분. 실은 저 부분까지 표시를 해주면 조금 더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 겁니다. 몇 번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어느 부분을 표시해둬야 될지 익숙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요선까지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아래까지 길게 빼주고요. 여기서부터 중심까지 아래 곡선 부분 표시하고, 실제로 보면 아래쪽에 약간 여유가 있는데 그 부분을 표시를 못했네요. 요 밑에 거를 조금 올리겠습니다. 이 정도만 올리면 될 것 같네요. 이래서 목이 목다워질 수 있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세 번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는 게 첫 번째, 이걸 기준으로 러프한 스케치를 그리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선명한 그림을 그리면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완성을 합니다. 그림자의 부분도 표시를 해주죠.
지우개들로 두 번째 기준선으로 그렸던 얕은 선을 정리합니다. 얘는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형태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정리하는 것 뿐이고요. 저도 평소에는 이 선을 정리하진 않습니다. 그냥 여기 위에다 칠을 올리고요. 대부분은 귀찮아서 칠도 하지 않죠. 선 정리 작업까지 끝나주면 병의 스케치는 끝났습니다. 앞서 했던 두 개의 병의 디자인과 지금 비교를 해보자면 실제로 어떤 그 병의 부분별 크기를 가름해서 눈대중으로 그렸을 때와 실제로 박스를 이용해서 측정한 후에 그렸을 때는 가장 크게 머리 뚜껑 부분의 크기가 사뭇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목의 비중도 이 병 크기에 비해서 좀 다르게 보이고 있죠. 사각형을 표시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어깨 부분이, 병의 어깨가 빠지는 부분이 눈으로 봤을 때보다 더 슬림하게 빠진 것 같은데요. 굳이 수정할 필요는 없겠죠. 낙서를 하는 거니까 얘랑 똑같이 그리는 정밀 묘사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그린 이 그림이 제일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그린 이 방식이 어떤 그 크기의 비례를 정확히 맞춰놓은 그림이기 때문에 얘를 갖고 마지막 채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채색을 할 때는 머리 부분, 몸통 부분의 색이 달라서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미리 색을 칠해놓고 거기에 클리핑 기능을 적용을 해서 색칠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택 영역을 만들어 놓고 색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들어가는 노동력이나 시간은 비슷한 편이기 때문에 편하신 스타일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색칠을 해보는 걸로 하죠. 작업 영역을 위한 색칠이기 때문에 기본 툴을 사용을 하고요. 색깔은 구분하기 위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살짝 비슷하면 좋겠죠? 나무색과 비슷한 컬러를 잡아보겠습니다. 직접 찍어보죠. 이 정도 색깔입니다. 자, 머리 부분 이렇고요. 몸통 부분은 칠할 때 색깔을 바꾼다고 해서 정확히 영역이 구분되진 않습니다. 가급적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게 편하죠. 하지만 레이어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중에 관리할 때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처음 연습하실 때는 레이어를 많이 나누는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고요. 좀 익숙해지면 가급적 레이어 수를 좀 줄여가는 쪽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나중에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낙서긴 하지만 제가 하다 보면 레이어가 많을 때 오는 문제점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가장 크게는 엉뚱한 레이어에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고 서로 섞이면 안 되는 레이어에 그림이 섞이는 경우들도 빈번하게 생겨서 레이어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게 습관화되지 않으면 레이어가 많은 경우 그 또한 문제가 되기도 쉽습니다. 자, 확대를 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지우죠. 머리는 다른 레이어였죠.
이게 레이어가 많을 때 불편함 중에 하나입니다. 자, 몸통 부분이고요. 여기는 깔끔하게 칠이 안 됐네요. 됐습니다. 자, 이제 기본으로 칠해놓은 것들을 바탕으로 클리핑을 적용을 하고 명암을 올리는 작업을 할 건데요. 크리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레이어에 그룹을 지어서 클리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먼저 몸통 병 쪽을 작업을 해보죠. 그룹에 빠른 클리핑 그룹을 만들면 이런 형태로 클리핑 그룹이 생겨지고요. 이제부터 그려지는 그림 부분은 앞서 칠한 이 색깔 영역 안에서만 색이 입혀집니다.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가장 어두운 부분을 먼저 색을 찾아서 칠해 보겠습니다. 넘어간 부분은 치우죠. 명암을 주는 스타일은 사람마다 각기 다릅니다. 꼭 이런 식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귀찮으면 명암을 굳이 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고요. 가장 어두운 부분을 칠했으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중간 톤을 찾아서 중간을 칠해주면 되겠죠. 사이즈를 조금 줄입니다. 여기도 약간 조금 밝은 쪽으로 한 단계만 더 그려줄까요? 색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왼쪽으로는 걱정할 거 없고요. 오른쪽만 가급적 깔끔하게 색이 맞도록 그림을 그려줍니다. 같은 색으로 여기다 조금 표시를 해줘보죠. 요 가운데 경계가 빠졌군요. 나중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목은 굉장히 어둡게 색깔이 그림자가 올라오고 있죠. 어두운 색보다 조금 더 어둡게 브러쉬는 사이즈를 5 정도로 줄까요? 병 아래쪽은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겠죠?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뚜껑 부분에서 색깔이 넘친 부분은 삭제를 하고요. 그림자 부분에서도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줍시다. 굳이 이런 작업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성격 따라가는 것 뿐이고요. 자, 이번에는 뚜껑 부분에 그룹, 빠른 클리핑 그룹을 만들고요.
앞서 바로 어두운 쪽보다 중간 쪽 정도 되는 부분에 색깔을 추출을 하고 가운데 부분에 그려주죠. 자, 이거보다 조금 더 어둡게 조금 밝게 목의 이 부분에 그림자도 조금 보정을 해줘야겠네요. 다시 목 쪽으로 되돌아와서 이 정도에 갈게요. 완성했습니다. 뚜껑이 나이테 같은 색깔을 조금 표현을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연필툴로 두께를 얇게 하고요. 가장 상단 레이어에다가 손을 대는 김에 뚜껑 아래쪽에 어떤 부분도 표현을 해주죠. 그리고 뒤쪽에 그림자를 그려보겠습니다. 대충, 진짜 여긴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필요한 건 지우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주변 사물을 따라 그리는 것 두 번째, 정체를 알 수 없는 양념통 같은 사기 그릇을 그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낙서쟁이였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에 시간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영상 올릴 때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